안녕하세요.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간단한 저희 자기소개와 이 영상을 찍게 된 이유를 설명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신상 문제 때문에 상세한 정보는 알려드릴 수 없다는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우선 저는 일반고, 족반고라 그러죠. 일반고를 다니다가 자퇴를 하고 정시 파이터의 길로 들어선 검정고시생입니다. 자퇴를 한 이유는 한 가지로만 설명해드리긴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는 점만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정시 파이터의 길로 접어들게 되고 학고 반수, 자퇴, 군수를 거쳐서 결국에는 그래도 원하는 대학에 진학을 하게 된 일개 수험생입니다. 네, 말 그대로 수능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정확히 몇 번을 봤는지는 살짝 민망하기도 하고 신상 문제도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3수 이상이라고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작년 2023학년도 수능을 끝으로 해피하게 입시판을 뜨게 됐는데요. 사실 군 문제도 그렇고 입시 문제도 그렇고 제대하거나 대학에 들어가게 되면 더 이상 신경을 끄게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수능을 치고 제가 직접 원서를 쓰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최고 국립대학이죠. 서울대학교의 정시 모집 방식이 정말 불합리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많이 알려지고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또 정시로 서울대나 상위권 대학을 목표로 하고 있는 학생,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저처럼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싶은 학생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하는 목적에서도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어요. 혹시 최근에 이 기사를 보신 적 있나요? 수능에서 국영수 5등급, 2등급, 3등급을 받은 학생이 서울대 물리천문학과에 1차 합격했다는 뉴스였는데요. 이 소식을 접하고 많은 공론이 있었죠. 서울대 다 죽었다, 나도 원서 쓸걸.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사실 과장된 부분이 많고 정작 더 심각한 내용을 미디어에서 다뤄주질 않았더라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2023학년도 서울대 정시 일반 전형의 모집 과정입니다. 2단계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1단계는 전체 지원자에서 모집 정원의 2배수를 뽑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수능 성적 순으로 줄을 세우겠죠. 탐구 영역에서 100분위가 아니라 표준 점수를 반영한다는 걸 제외하고는 작년과 수능 성적 산출 방식에서 크게 차이점이 없습니다. 문제는 올해부터 생긴 2단계인데요. 아니 내가 예체능학과를 지원해서 실기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도대체 왜 2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번거롭게 하느냐 의아하실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올해부터 서울대가 정시 모집에서 수시를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정시 모집입니다. 정시 모집. 보시는 것처럼 1단계에서 뽑힌 2배수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과평가를 진행해 다시 순위를 매기겠다는 겁니다. 자, 그럼 교과평가가 뭐냐? 보시면 2명의 독립된 평가자가 여러분이 학생부를 보고 A에서 C까지 평가를 내리는 거예요. 무슨 한우 등급 매기는 것 같죠? 한번 읽어보면 교과 이수 현황, 교과 성취도, 교과 학업 수행 내용을 평가한다고 하는데 글쎄요, 저 같은 정시 파이터 분들에게는 상당히 낯선 단어들이죠. 여기서 첫 번째 문제가 드러납니다.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적어도 내신 2점 미만은 A, 3까지는 B, 이런 기준이라도 있어야죠. 사실상 평가자의 주관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평가자가 2명이나 필요하다는 점이 자체 내부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을 방증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과정이 투명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내가 몇 점을 받았고 무슨 이유에서 그 점수를 받았는지 알 방법이 없어요. 단지 합격, 불합격 여부만 공개하기 때문이죠.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 점을 충분히 악용하려면 악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문제는 저처럼 검정고시를 응시한 학생이나 2015 개정 교육과정 이전을 겪은 장수생들처럼 생기부 평가가 사실상 불가능해진 학생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서울대 측은 학교 생활기록부 대체 서식을 제출하라고 하지만 글쎄요, 현실적으로 국가공인기관의 학업 관련 이력까지 준비할 수 있는 학생이 몇이나 될까요?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해야 할 국립대학으로서 이런 결정은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는 교차 지원 차단 목적으로 사용될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2022학년도 수능부터 문이과 통합으로 인해 이과생들도 문과학과에 지원할 수 있게 됐죠. 그런데 이걸 많은 대학에서 그리 달갑게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대 또한 마찬가지겠죠? 작년까지만 해도 서울대가 이런 이과 침공을 저지할 방법이 없었는데 내신 반영이 생기면서 이야기가 달라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학생이 고등학교 때 이과를 선택해서 수능도 이과로 응시하고 서울대 경제학과에 지원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 친구 학생부를 보고 서울대가 교차 지원 차단 목적으로 CC를 줄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자, 각설하고 그러면 내신 비중이 얼마나 크길래 이렇게 호들갑을 떠냐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우선 2단계에서 반영비를 보시면 수능 80, 교과평가 20, 게다가 교과평가 20점 중 15점은 기본으로 주니까 점수차가 아무리 나도 고작 5점밖에 안 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하지만 정시 영역을 한 번이라도 겪어본 사람은 아실 겁니다.
1.1점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실제로 대형학과의 경우 1점 사이에 수십 명의 학생이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선발된 이배수 학생들 중 1등과 꼴등의 점수 차이에 따라 내신 비중이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여기 수식을 보시면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별거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1등과 꼴등의 점수 차이가 20점 이상 나면 그 차이가 20이 되게 억지로 맞춘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명을 선발하는 A학과에서 A, B, C, D 네 학생이 1차 합격을 했다고 칩시다. 그리고 각각의 학생들의 서울대식 수능 점수가 표와 같다면 수식을 거쳐도 점수 차이는 이전 서울대식 수능 점수와 차이가 안 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D 학생, 즉 이배수 꼬리에서 핵방구가 났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했듯이 A 학생과 D 학생의 점수 차이가 20점이 나도록 억지로 간격을 좁혀야 하기 때문에 A, B, C, D 학생의 점수 차가 본래 수능 점수보다 더 촘촘해지게 됩니다. 반면 교과평가 점수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내신 비중이 자연스레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이런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1차에서 1등으로 합격한 학생이라도 교과평가에서 최저점을 맞게 된다면 불합격하게 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아까 기사에서 접한 서울대 물리천문학과 상황이 딱 이 상황인 건데요. 내신의 비중 정도가 타 학과에 비해 말도 안 되게 커졌겠죠. 결국 순전히 운에 따라 유불리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수능에서 좋은 점수를 받고 원하는 학과에 지원을 하게 됐는데 단지 운이 나쁘다는 이유로 내신 비중이 너무 커져버려서 억울하게 탈락하게 되는 학생들이 있으면 안 되겠죠. 내년에는 과탐 2과목 제한이 풀리기 때문에 많은 의대 지원 학생들이 서울대에 이지망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1배수 이상의 학생들이 이탈하게 된다면 남은 자리는 어떻게 될지도 미지수입니다. 결론 짓자면 서울대의 교과평가 방식은 수능 선택과목 유불리로 인해 가뜩이나 복잡했던 정시를 더더욱 난잡하게 만든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서울대의 내신 반영 기조를 따라가게 될 대학교들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당장 2024학년도 입시만 보더라도 고려대학교가 수능 교과 우수 전형을 신설했죠. 아무튼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어린 학생분들에게 조언을 드리자면 첫째, 수시를 잘 관리할 것. 둘째, 서울대가 목표라면 자퇴는 지향하는 게 좋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다들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시길 바라면서 이만 영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